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과 또 멋진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는데요. 박사님 한 분 모셨고요. 또 현장, 또 기독교 교육, 또 다음 세대의 정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현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우리 청취자들 또 시청자들 위해서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노바 기독교교육연구소 소장이고요. 기독교 교육학 박사입니다. 네, 이현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아주 좀 이렇게 재미난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저희 목사의 서재는 기독교 신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녀교육 반반 처방전. 네네.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네, 굉장한 이 처방전이 나왔는데요. 이 책 어떤 책인가요? 네. 먼저 간단하게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목사님과 선생님이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부딪힐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각각 반씩 답변을 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목회자분들이 저자로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초등교사 출신, 그리고 현직 이제 일반 교육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신앙적인 답변을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요. 기존에 나왔던 책들은 반반 치킨이 아니라 반쪽 치킨이었고, 프라이드든 양념이든 한쪽이었는데, 이거는 프라이드 양념, 네. 그리고 각각의 전문가가, 현장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시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신앙적인 관점 중심으로 많이 다루어졌다면, 이거는 이제 또 실제적인, 또 실제와 신앙이 이제 합쳐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사주로 한번 몰아가 보려고 했었는데, 네, 안 들어가시네요. 오늘 그러면 공저시잖아요. 한 분 더 오늘 나오시진 못하셨지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박현수 선생님은 저희가 이렇게 두 현수가 만났는데, 맞죠. 이현수, 박현수. 예. 네네. 이게 전혀 의도가 아니고, 네. 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남을 이어주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박현수 선생님은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독교 교육이랑 세계관 관련된 독서 모임을 예전에 좀 여러 번 인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등교사시고,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저희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해주셨고, 이제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좀 이 기독교적 교육을 가미한 좀 교육서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을 또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다가 또 기독교 교육을 다루는 이제 저를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원래 그 전에 이제 이분 박효수 선생님 닉네임이 한이쌤이거든요. 한이쌤. 한이쌤. 네, 한이쌤인데 아드님 이름이 이제 글자에 한자가 들어가서 한이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박현수 선생님 이거보다는 한이쌤 이게 이제 저는 좀 더 익숙하고, 그래서 한이쌤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2년 전에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저희도 이제 두 명이서 콜라보해서 세미나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책도 저술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서 이런 컨셉으로 한번 써보자고 했던 게 2025년 3월 31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이 딱 2026년 3월 31일에 주관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애써 모으시고 준비하셨던 것들이 이제 나온 책이네요. 네네. 오늘 갑자기 나온 책도 아니고 현장에서 같은 일들,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두 분이 공조하신 책인 게 확실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우리 박현숙 선생님께서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네, 같이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테이블 넓혀가지고 세 분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지만, 네, 진행해 볼게요. 네. 목사님, 목사님 또 연구소 소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연구소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노바 기독교육연구소는 New Adult
오브 비전 앤드 액션. 그래서 이제 앞에 글자 철자들을 따서 이제 노바라고 했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밝힌 적이 없긴 한데 네. 사실 노바라는 이름이 제 중학교 때 네. 예, 게임 아이디가 예, 노바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성경적인 뭐 헬로 히브리어 이런 이름으로 좀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네. 이미 그런 이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보루로 노바를 넣었는데 네. 예, 아주 이제 의미를 또 잘 요약을 해서 예, 노바라고 하게 되었고요. 저희 노바 기독교육연구소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의 원리로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고 한국 교회를 지원하고 세운다는 그 목적 아래에 또 설립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연구소를 하고 있지만 연구소 사역이 굉장히 또 외롭고 또 힘든 사역 아닙니까? 목사님 앞으로 저기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가시죠. 네, 협업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잘 네. 이끌어 주십시오. 네, 저희 연구소랑 조만간에 MOU 맺고 협업 한번 하시죠. 예, 너무 좋습니다. 다시 목사의 서재로 넘어갈게요. 네. 네.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우선은 질문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사역을 할 때 네네.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답변을 네네. 그동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서.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입장과 네. 또 일반 선생님의 입장에서 네네. 양쪽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네. 듣는 분이 잘 이렇게 좀 이해도 되고 네네.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목사님 이거 이제 쓰시면서 많이 네네. 또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셨을 거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에게 네. 이런 이 질문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좀 좋은 대답이 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교회 교육이라고 할 때 이제까지 이제 교회 교육이 교회 중심의 교육 또 주말에 교회 학교 중심의 교육으로 많이 이해가 됐었는데 네. 이제 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생기면서 주말에 교육으로만 안 되는구나 이 신앙 교육이 주중 교육으로 이어져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문제 의식들이 생기면서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이제 주중에 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제 가정 그리고 학교 또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기독교 교육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게,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신앙 형성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성장의 과정들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 석사, 박사 동일하게 이제 기독교육학을 좀 공부하게 되었고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저도 이제 지금 교회에서도 또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와 가정이 같이 협력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교, 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인 또래 집단까지 이것이 이제 다 관여가 될 때 또 온전한 이 신앙 생태계가 형성이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 교육의 또 최종적인 목적 구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돕기 위해서 교육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그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또 책임이라든지 그런 사명 의식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교회의 역할은 부모님들에게 이 신앙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일을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도 이제 상공사공 부모님들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좀 신앙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 책들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 구체적인 예시 든 것도 별로 네. 없고. 물론 자녀 교육이나 뭐 부모 교육 관련된 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부모님들이 쉽게 좀 읽을 수 있고 쉽게 활동해 볼 수 있는 좀 책들이 없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언젠가는 좀 이런 과업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박효수 선생님 만나게 하셨고 이제 어쨌든 그 이 주 독자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의 크리스천 부모님들을 먼저 돕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학교 교사 또 교역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성도들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신앙적인 또 교육적인 그런 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쉽게 실천해 볼 수 있고 또
이 50가지 질문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쉽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부모님들이 생각해보고 아이들과 이 작은 10분 활동이라고 해서 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아이들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좀 실천적인 실용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책의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독자라든지 제가 목사님 이 책을 읽어봤지만 너무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완벽한지 약간의 검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면서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네. 1번 질문부터 네. 정말 너무 세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네. 여기 손에서 핸드폰을 좀 뺏고 싶거든요. 이제 여러 파트로 이제 네. 그 주제를 놓고 질문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네. 똑같은 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5학년의 아빠로서 네네.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많아 걱정이래요. 어떻게 네. 할까요? 요 파트가 이제 미디어와 AI에 관한 그 파트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분의 이제 선생님과 목사님이 이제 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 질문 목사님의 입장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이제는 그 미디어 사용 통제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불가능하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릴스 많이 봅니다. 유튜브도 뭐 머리를 식힌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네. 정말 재밌고 시간이 잘 가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죠. 네. 한 시간이. 네. 네, 그런 점인데 뭐 저는 사용하면서 아이들 보고 사용하지 마라. 그거는 좀 너무 모순적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이왕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건전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리터러시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죠. 이제 일반 교육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이제 기독교 영역에서 이제 서서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미디어를 잘 분별하고 사용하는 법.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크리스천 미디어 리터러시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름에 대한 그 저작권을 지금 하려고 그 좀 이렇게 상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크리스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좀 미디어 분별 교육이나 또 그 과정들에 대한 이제 세미나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시대는 아이들이 또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미디어를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되게 이론적이고, 당연히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네. 핵심인데,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하루 10분 활동이라는. 네, 네. 목사님, 저는 이 책의 핵심은 하루 10분 활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좋은 얘기는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솔루션은 제공하지 않고 네네. 대부분 좋은 얘기만 하시죠. 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미나를 듣거나 또 직접 하지만 항상 질문을 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처방전, 네. 선생님의 처방전과 목사님의 처방전이 있더라고요. 네네.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아, 선생님 안 오셨으니까 선생님 말고 네. 목사님의 처방전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처방전은 네.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시청할 만한 이제 기독교 콘텐츠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뭐 넷플릭스 또 OTT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영화로 됐든 애니메이션 됐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함께 시청하고 그리고 이제 느낀 점들을 또 나누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콘텐츠에도 이런 볼만한 게 있구나. 또 뭐 흥미롭게 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네,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기독교 콘텐츠 이렇게 플랫폼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퐁당 같은 거. 네네. 퐁당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좋은 컨텐츠들 많이 있고요. 네네. 또 저는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어느 한 분이 좀 찾으셨다면 네. 공유를 좀 하고 이런 거 참 보니까 좋다더라. 이런 나눔이 좀 있으면 네네. 이제 다른 분들이 뭘 보여야 될까, 아이들하고 뭘 같이 하면 좋을까 이렇게 네네. 고민하지 않고 이런 그 연구소에서 이거 좀 네네. 이런 얘기들 좀 더 많이 좀 사례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연구소 이름이 뭐죠, 목사님? 네, 노바 기독교. 거기에 좀 올려주세요. 네. 아, 저희가 아직 유튜브까지 지금 손을 뻗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공개된 플랫폼 쪽에서 좀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이 책도 읽으시고 뭐 여기도 네네. 분명히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네네. 더 많은 또 이제 그런 자료들 이제 소장님께서 네네. 박사님께서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제 파트 1에 미디어와 AI라고 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양육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사실 스마트폰 문제가 사실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AI도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목사님 여기 해놓으신 처방전 10분 처방전을 네. 10분 이용하신다면 네. 네. 알아들으셨죠? 10분 처방전을 10분 이용하신다는 거.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 보니까요,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도 네네. 하셨어요. 네. 목사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TJ입니다. ISTJ예요? 예. 저는 뭘 것 같아요, 목사님? 일단 I이실 것 같고요. 네. INTP? INTP요? 네, 저는 ENFP입니다. 아, 완전 반대시. 네, 목사님하고 완전 반대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네. 뭐 MBTI를 절대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떤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네네.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뭔가 좀 불편해하거나 또는 나와 같으면 그냥 편안해하고 이런 감정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어떤 이 감정들, 특히 부모와 네. 자녀 사이에도 이 감정의 골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게 네네. 좋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스스로도 이렇게 보호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질문 중에 여러 질문 중에 이 질문이 목사님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뭐냐면 자녀와 솔직한 감정을 나누기 위해 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감정에서 세 번째 목사님 질문이더라고요. 52페이지 정도 있는데 네네. 목사님 이 질문이 사실 저는 좀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이제 나는 아빠고 네. 목사고 어른이니까 네네. 뭐 이렇고 너는 아직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인격적인 또 우리 아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네. 그런 처방전에 대해서도 목사님 잠깐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 뭐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해놨지만, 또 상담학에서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책에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이 어때? 이 질문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열린 질문인데, 뭐 감정이 좋아, 나빠, 이거는 예, 아니요, 나쁜 질문인데, 내 마음이 어때라고 하면, 좀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좀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약간 좀 마스터키 같은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너 지금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네네. 아들 기분이 어때? 뭐 이렇게 그냥 뭐, 네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제가 좀 경상도 사투리라서. 예. 화나신 거 아니죠? 네, 화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좀 부드럽게 말하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떠니 이거고요. 만약에 뭐 조금 사투리 쓰면 지금 어떻노? 뭐 이렇게 되겠죠. 너 지금 어떻노?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제 표준어보다 이제 그 사투리보다 표준어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통해 이 질문이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서서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열어가면 자신의 좀 속내도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와 감정이 다르다고 해서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이제, 감정을 묻지만 또 내 감정도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 물론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너 뭐 원하는 걸 말해. 너 기분이 어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아빠도 힘들어. 내 감정을 또 잘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아이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아직은 어리지만 네네. 아빠가 지금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빠도 오늘 좀 저기압이야 그러면 네네. 좀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담학에서는 막 아이 메시지 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게 참 힘든데, 네. 10분 처방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목사님 지금 아기가 조금 어리죠? 아, 예. 아직까지 서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아니 신생합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그 아이는 되게 축복 받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이론과 현장은, 이론이 현장이 되고 현장이 이론이 될 수 있도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그 10분 처방전 만들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네네. 되게 고맙습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파트 3에 가니까 자기 바라보기라는 이제 벌써 이제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존감, 또 메타 인지, 자아 정체성, 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또 많이 하는 회복 탄력성. 아, 예, 네. 예. 맞습니다. 요 이제 정말 여기 주옥 같은 어떤 주제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어떤 이야기들 이제 네네. 나는 자존심은 없는데 자존감은 높아. 그렇죠. 이제 사실 자녀 교육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용어들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반반 처방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네. 한번 자존감이 낮은 아이 또 그리고 또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네, 요거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또 우리 솔루션을 주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네네. 근데 하나님 형상을 뭐 신학적으로 풀면은 더 이렇게 설명이 길지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딱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다른 친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잘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만 잘 생각하고 살아가도 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 부모로서 어떤 질문도 하고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할까요, 목사님? 처방전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처방전으로 이게 10분 활동이 생각해요, 실천해요, 응원해요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요. 네. 실천해요, 응원해요. 예.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생각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또 부모된 스스로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천해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와 해볼 수 있는 활동. 맞아요. 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응원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이제 그런 한 문장의 멘트인데요. 여기 지금 이 자존감에 대한 질문을 보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나 상황, 그런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스스로의 생각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 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칭찬 스티커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내가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칭찬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여기 지금 책에서는 5개씩 붙이도 되어 있거든요. 그 5개를 다 붙였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해주는 의미에서 치킨 시켜야죠. 반반 네. 아니면 2마리 치킨을 같이 먹든지 아니면 또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든지 네, 그렇게 해서 더 격려해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게. 칭찬 스티커 저희도 냉장고에 이렇게 늘 붙여놨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붙여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칭찬 붙이는 친구가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존감이 높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고 있는 거로서 끝나면 안 되고, 저희가 이 책 제목 정말 잘 지신 게,
병원에서 저희가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리고 약국에 약을 탔어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먹어야죠. 그렇죠. 처방전만 받고 안 먹으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전문가가 처방을 내렸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진짜 효과가 있을 거고 효과가 없으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어디로 연락하시라고요? 노바 기독교 교육연구소로 연락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따지십시오. 그리고 후원을 하시든지 따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죠, 선생님? 뭐 그렇게 컴플레인 오시면 이제 출판사 한인쌤 연구소 예 농담입니다. 네, 이제 우리 박현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또 안내해드릴 것 같습니다. 파트 네 번째를 보니까 입시 공부 진로에 관한 거. 사실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가장 많이 이렇게 불편하게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잖아요, 성적. 네네. 공부 안 하는 아이. 저희도, 집에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충분히 많이 했대요, 늘. 숙제도 다 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또 그렇게 해서 시험 성적도 나름대로 잘 받아왔는데, 네네. 저희는 그러죠. 거봐.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 개 틀렸는데도,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렇게 부모님과 이 자녀 사이는 이 공부와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는지, 특히 이제 1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 우리 집 아이 같아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 싫은, 이건 저한테도 질문인데요. 네. 제 이야기 하기 전에 네네. 이 질문을 구성하게 된 네. 그 얘기 배경 먼저 얘기해 해주세요. 네네. 네. 이 공부 이야기뿐만 아니고 네. 이 50가지 질문을 사실은 이제 처음 이 초안을 한 거는 박효수 선생님이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박효수 선생님이 이제 그 일반 교육 영역에서 뭐 글쓰기라든지 문해력과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출간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싫은 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자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내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저는 어쨌든 좀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신앙적인 질문으로 풀어나가려고 기획이 되기 이전에 실제로 이게 자녀 양육과 지도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50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답변을 다는 게 좀 산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실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지금 공부하기 싫은 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그래서 이제 50가지 답변을 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네. 그래 어디까지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 거의 정복하듯이 좀 그렇게 쓴 비하인드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공부하기 싫은 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그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앙과 학업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둘 다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은 열심인데 아이들의 그 일상생활이나 학업 지도는 소홀하신 분.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교회만 빠지지 않으면 돼. 교회 행사 무조건 참여하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앙이 좋은 부모님 같을 수는 있지만 정작 아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인 또 학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진짜 반만 있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공부만 열심히 강조를 해서 또 시험 기간에 또 자녀를 학원으로 보낸다든지. 중간고사 끝나고 가면 돼. 다음 주에도 교회는 해. 예. 그럼 이제 신앙이, 부모님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난 신앙이 우선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신앙이 우선순위 아니야. 이거를 그냥 비언어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이 질문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이제 청소년부 담당할 때, 네. 그 중고등부, 중간고사 되면 출석률이 이제 급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부모님들도 믿음도 좋으시고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부모님이신데, 안 보내시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빠지고, 네네. 시험 끝나고 가라.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안 나왔니? 그랬더니 네네. 엄마가 이제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가라 그랬다고. 제가 너무
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입장들을 봤을 때는 또 성적과 뭔가 공부하고는 아까도 뭐 비슷한 질문이었지만 또 이 신앙과 믿음하고 이 저울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은 기준을 잡아주셔야 네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더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과 학업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여기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저의 제안은 이제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문화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 책을 보시면 제가 그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주중에서도 부모님과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또 공부를 할 때 학원을 가고 그 자습실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또 신앙과 학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 그 기독교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좀 같이 이 학업과 신앙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결코 신앙과 학업은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의 통합적인 삶이구나라는 것을 좀 아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런 그런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말인 공부하라보다 더 큰 메시지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고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도 이제 저는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히 뭐 예배 드리는 거는 기본이지만 같이 삶도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아이들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업과 신앙생활 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막내가 다니는 그 교회는 보니까 자기네 목장 아이들이 또 같은 학원을 다닌대요. 학원에 가도 맞아요. 만나고 뭐 교회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늘 같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뭐 꼭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공동체,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비슷한 이야기의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취학 자녀들도 이제 젊은 부모님 두 분이 오셔서 네. 이제 그 부인분들이시죠.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첫 주에 만났을 때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냐 그거를 먼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녀 친구가 우리 교회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린이집에서도 친구고 같이 태권도 다니는 친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따로 좀 사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이 친밀감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또 출석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셨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네. 이제 사실은 자녀 교육을 가장 어찌 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학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공간이 되니까 한번 우리 부모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파트 5번째를 보니까 이제 요즘 가장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 또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사인 이 경제, 네. 물질 만능. 요즘 뭐 보니까 막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네. 아이들도 막 다 주식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뭐 군대 간 큰아들도 하고 있긴 한데 군대에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때랑 뭐 저는 이제 50대니까 저희 때랑 뭐 지금 관념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지만 네. 경제를 모르는 것도 문맹 그 이상의 참 무지하다 이런 소리를 네네. 듣거든요. 네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제관 네. 또 전 물질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세워주면 좋을지 또 여기도 이제 한 파트마다 5개씩 질문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기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하더라고요. 그 1번 첫 번째 질문들이 좀 세네요. 보니까 항상. 그런가? 네, 아이가 친구의 용돈. 네. 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브랜드, 네, 기기. 네. 최근에 이 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정에 좀 속상해한 게 있는데 자기 핸드폰이 아이 말로는 너무 꽂았대요. 네. 네, 구형이라고. 네, 전문 용어로 네, 꽂았대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할 때 자꾸 드랍 프레임이 생겨가지고 네네. 게임하는데 어렵다, 속상해 하더라고요. 네, 부모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네. 네, 이런 요 질문을 필두로 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이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또 답변을 해서 어떻게 네. 보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 박현수 선생님 답변하고 좀 아우러서 얘기를 하면 네네. 박현수 선생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뭐 아이들에게 그 예산의 개념, 우리 집 가정 경제 상황을 자녀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라 이렇게 지금 답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 왜 돈이 없고 수입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구체적으로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용돈, 브랜드, 기기 이런 거는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변화하고 아이폰도 매년마다 그 내면은 그 전 모델이 어제 그 관심이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행이 변화하는 속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근데 알려준다고 아이들이 그 수긍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새 거 나오면 또 새 거 사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 가정 형편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유와 네네. 또 인식이 안 됐을 때는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1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하면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줄까?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도 사실 어릴 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고 당연하게 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시고 우는 거 아닙니다. 네, 피땀 흘려. 네, 피땀 흘려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그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사실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긍이 되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 젠지 세대라는 요 아이들은 돈을 복사하는 줄 알아요. 돈 복사. 네, 그러니까 그 노동의 의미와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눈에 보이는 화폐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잖아요. 누가 요즘 카드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띡.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더 간편화가 되니까 맞아요. 더 이게 그냥 찍으면 긁으면 그냥 나오는구나. 좀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파트를 목사님께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부터 먼저 경제관념과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뭐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돈과 재물 또는 이런 가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 10분 처방전을 같이 보면서 같이 부모님도 해보시면 네네. 아이들만 하라고 하지 말고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유한하게 변화하는 뭐 브랜드나 기기 그런 것보다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그 가치를 붙드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교회에서도 이런 경제에 대한 이런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좀 이런 교육들이 제일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디다 연락하면 되나요? 여기 더 배움 교육연구소와 노바 기독교. 네, 노바 기독교 연구소로 연락 주세요. 네, KRPPL. 대놓고 PPL. 아니, 대놓고 PPL.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은 해야 될 부분이라서, 네, 처방전 받으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 또 이제 다 친구, 요즘 자녀들은 뭐 친구 때문에 교회도 가고 친구 때문에 놀러도 가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저희 아이도 그냥 토요일 주일은 집에 없습니다.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느라고 보니까 친구 관계 언어 사용 있는데요. 네네. 거의 친구의 어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고, 네. 게임도 그만해야 되는데, 친구 때문에 같이 해주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 좀 몰입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막 비속어라든지, 네.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말도 친구가 막 하니까 같이 따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또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잠시만요. 일단 질문에 몇 번째 질문을 네. 할까요? 질문, 네, 여기, 이렇게요. 이거요. 아이가 네. 거친 말이나, 네. 144쪽이요. 네. 아이가 거친 말이나 비속어를 자주 써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뭐, 거친 말 비속어뿐만 아니라, 네. 난 망했어. 우리 막내 잘 쓰거든요. 망했어. 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도 많이 쓰는데, 네. 요럴 때 어떻게 우리가 지도하면 좋을까요, 학생? 네, 저는 이제 제안을 할 때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그 아무렇지 않게 쓰는 그 비속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을 보면 되게 성적인 거, 완전 그 부모님의 인격을 갉아먹는 대부분 다 그런 비속어거든요. 또, 욕 같은 것도 많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교회가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을 훈련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자기 좀 세 보이고 싶어서. 맞아. 예,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른 친구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쓰면 좀 자기는 좀 약간 좀 뒤로 좀 물러나 있거나 좀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있어 보이고 싶어도 하고, 네네. 뭔가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약간 좀 비속어로 하면 저도 좀 비속어 써서 그렇긴 하지만 좀 가오에서 밀린다. 가오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의미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좀 그런 비속어를 쓰는데. 저 생각에는 보니까 유튜브나 뭐 릴스나 쇼츠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비속어 말 대잔치잖아요. 그렇죠. 비속어 말 대잔치. 네네. 그러면 저희 아이도 보니까 잘 모르고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야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아침에 막, 그냥, 학교로 출근하기 전에 네. 별 얘기를 다 하고 가요. 친구들하고 뭐 얘기도 네. 하고, 뭐, 게임할 때 보면 진짜, 네. 아. 입을 이렇게 막고 싶을 정도로 막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여기 처방전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좀 네네. 해보려고요. 네. 목사님 처방전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이제 이 처방전이 주제 질문이 50가지인데요. 근데 실제로 여기 하루 10분 활동에 우리 선생님하고 목사님의 그 생각해요, 실천해요, 응원해요 이거를 다 합치면 200개의 질문과 100가지의 활동과 100가지의 응원 메시지거든요. 이게 엄청난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쓰는 것보다 질문 구성하고 활동 만드는 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역시 기독교 교육 전공이시기 때문에 다르시네요. 예. 어쨌든, 또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속된 말로 써먹을 수 있는, 이게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게 또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활동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아이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 에너지가 좀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목사님 진짜 애 많이 쓰셨구나. 많이 좀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애 쓴 만큼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읽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바라기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 이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선생님들께도 저희 저자들의 이 마음이 좀 잘 전달되면 좋겠다. 이거는 단순히 뭐 책 판매 이거보다 좀 한국교회를 좀 돕고, 그리고 그 기독교 가정들을 좀 더 잘 섬긴다는 의미에서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눈물 납니다.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꽤 오래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제가 동감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네. 누군가는 또 피땀 흘려가면서 준비한 것들이 또 잘 사용되어질 때 누리는 또 보람과 기쁨이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 이 보람과 기쁨을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관부. 만관부입니다, 만관부.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솔루션을 많이 찾으세요, 사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좀 잘 설명해 주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제 부모, 자녀 관계, 또 자기 관리, 독서와 글쓰기, 더불어 가는 세상. 뭔가 이제
좀 더 크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파트 7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특히 이제 4번 질문.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자, 요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결혼 26년 차인데, 와. 부부싸움이 뭐예요, 근데? 아, 부부싸움요? 네, 목사님, 부부싸움이 뭔가요? 결혼한 지 26년을 살아보니까, 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부부싸움이 아닌 거죠. 네, 부부 싸움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대등하게 뭔가를 한다는 건데, 네네.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엄청, 왜냐하면 또 저희 부부 관계를 또 생각해보고 있어갖고 엄청 진지하게 네네네. 예, 좀 몰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가정이라는 게 가면 좀 푸근하고 좀 언제든지 안식이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 관계가 좀 안 좋거나 뭔가 좀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네, 어떤 그런 사실 이 부모 자녀 관계의 그 시작은 좀 부부 관계라고 좀 생각이 돼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걸 보고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실제적인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썼을 때 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다는 아이들이 받는 좀 정신적인 좀 영적인 충격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는 것이 이제 이기는 건데 사실 저희도 막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한 번씩 좀 그럴 때가 또 너무 또 그럴 때라는 거는 이제 가끔 이제 큰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화가 좀 이렇게 없어진다든지 뭐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서로에 대한 이제 뭐 주장이나 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오가는 경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보면 뭐 서로 뭐 싫어서 나빠서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의 또 생각과 가치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또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목사님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저 이제 10년. 10년 되셨죠? 예. 20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부 싸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내가 말싸움 이겼거든요. 근데 저는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이기신 거? 네, 거의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이제 자고 있는 저를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럼 아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저를 보면, 우리 집의 진정한, 주인은 누군지 이제 아는 거죠. 승자는 누군지 아는 거죠. 네. 올바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보다는 아까 목사님도 그랬지만, 얼굴 표정이라든지 어떤 제스처에서 이미 어떤 분위기 좀 나잖아요. 네네. 참 그런 걸 보면 저 사실 아이 보는 앞에서는 큰 소리도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 못한 일도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하다가 뭐 말다툼이나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오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또 신생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아직까지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아직 말도 못하니까 근데 이게 막 분위기가 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이제 뭐 이렇게 또 뭐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기가 저희를 쳐다보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되게 또 짠했고 근데 어쨌든 이 아기는 뭐 부모님이 또 어떻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인지하고 또 순수하게 또 그것을 바라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또 부모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또 제 모습을 돌아보고 저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책 목사님 1년 가까이 두 분이 같이 공조하시면서 진짜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뚝딱 나오는 책이 아니라 질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또 에너지 쓰셨고 무엇보다도 그냥 질문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질문. 부모라면
궁금했던 거, 그 대부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계셔서 전 진정한 실용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아이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신 부모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목사님 그런 특강이나 강의도 꼭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목사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뒤에 얘기도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파트 8 보니까요. 8번째 보니까 자기 관리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보니까 네. 이제 사실 제 아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질문들이 좀 다 있더라고요. 뭐 시간 관리도 있고. 네, 네. 근데 저는 3번이 딱 와닿았어요. 저희가 이제 편식하는 우리 아들.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편식을 저부터 제때 밥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 4, 5번 보니까 네. 다 제가 뭘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정리정돈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돼서 막 가끔 화내기도 하고 분조장이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 네네. 뭐 계획표만 세운다고 시간 관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들 총체적 난국인데 네네. 자기 관리 측면에서는 네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진짜 자기 관리라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좀 아이들에게 이게 전해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네. 또 내가 자기 관리 잘한다 해서 우리 아이도 자기 관리를 또 똑같이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답을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적합한 방법을 또 찾고 그것을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식습관만 얘기를 해도 사실 저도 안 먹는 음식 계속 안 먹게 되고 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이렇게 하면 저희 아내도 자기 안 먹는 음식을 안 먹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먹는 음식을 또 먹으라고 또 강요하는 것도 안 쉽고 맞아요. 또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먹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그 처방전에서도 네, 처방전. 네, 제가 제시를 했지만 네.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내가 좋아하지만은 절제해야 될 음식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구분해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먹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박효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랬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탐험해 봅시다. 1단계 음식을 3초간 쳐다보거나 냄새 맡기. 네. 2단계 손으로 만져보거나 혓바닥만 살짝 대보기. 3단계 아주 작게 잘라 딱 한 입만 먹어보기. 지금 막 생각났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디테일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현수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그 현장 교육 하셔서 그런지 네. 진짜 디테일하시네요. 이거는 뭐 제가 재책 홍보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런 문제를 안 부딪히면 나올 수 없는 맞아요. 이게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치킨으로 따지면 목사님은 후라이드고요. 네. 그 박현수 선생님은 양념이요. 양념 같아요. 네, 뭔가 이게 담백하면서도 네. 원론적인 맛을 추구하지만 여기는 효과적이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양념이 딱 이렇게 굉장히 매운맛 뭔가 이렇게 좀 딱 하고 목사님은 이제 그 바로 후라이드 치킨 본연의 이 맛에 집중하는 약간 네네.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책 출간하고 네. 이렇게 또 서평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 읽은 후에 써주신 서평들을 보면 네. 박효수 선생님의 내용은 아주 실제 오브 실제고 이현수 목사님의 이 답변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토닥토닥 가야 될 그런 좀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다. 좀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래도 실제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한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반반 치킨, 반반이 역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벌써 이제 파트 2개 남았는데 하나 이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 뭐 자꾸 저희 아이이지만 지금 이제 큰애 1번, 2번은 이미 커서 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미 성인이고 네. 막내인데 제 예전에는 책도 곧잘 읽고 뭐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패드를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독서가 아니라 거의 그 시청이죠. 네, 그래서 좀 이제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도 네. 별개더라고요. 뭔가 같이 책 읽자, 네네. 뭐,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네. 질문이 뭐 책을 너무 안 읽는 아이. 아마 부모님들이 공통적인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흥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네네. 뭐, 더 나아가서는 또 지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니까 좀 이렇게 골고루 읽으면 좋겠는데, 네네. 또 나아가서는 읽은 책 갖고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독서 감상문 뭐 독후감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좀 잘 안 되고 거의 쇼츠 보면서 막 그 네. 도파민 충전하는 이런 모습인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영상 시청 시간들이 짧아지잖아요. 네. 근데 짧아지는 만큼 즉각적인 정보를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유익은 있는데 그만큼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떨어져서 진짜 예.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독서는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박현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만 읽어도 성공, 이런 이제 작은 어떤 이 성취감으로부터 이제 또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따뜻한 목소리로 뭐 책을 읽어주기,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쉽게 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좀 가구 배치를 한다든지 진열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직접적인 기독교 서적을 읽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든지 콘텐츠를 이제 소개해주는 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아이에게 또 어떤 이 책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줘서 같이 이제 재밌게 읽고 봤는데,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엄마, 이거는 좀 성경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도 좀 깨닫게 해준 거, 발견하게 해주는 거. 네. 그것도 좀 아이들이 책을 좀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박현숙 선생님하고 이현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우리 집은 구조를 어떻게 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제 저녁에 보면 같이 핸드폰 보다가 이제 충전하고 잠드는, 책을 보다 잠드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다가 잠드는 약간, 이게 이제 우리 요즘 현실 아닙니까? 네네. 야, 핸드폰부터 일단 꺼야겠다. 전원 끄고 충전해놓고 이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실제로 뭐 그런 기독 콘텐츠 관련된 그런 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먼저 찾아서 같이 읽고, 그런 본인이 좀 수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맞습니다.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마지막 10번째 맞나요? 네, 10번째 맞네요. 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요즘에 사실은 어떤 공동체라든지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네네. 이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시는 이 다문화도 있고, 또 이주민 가정도 있고, 네네. 여러 이런 그 복합적인 문화, 네네. 또 그런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성 가운데 네네. 우리 아이들 진짜 이제는 정말 학교에 가도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맞아요. 뭐 이제 정말 좀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네네. 어떻게 뭐 배척하지 않고 좀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같이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다문화 이런 분위기가 옛날하고 다르다고 느꼈던 게, 이제 저는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제가 속한 노회가 경기 북부 쪽 관할에 소속된 교회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저희 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제가 지도위원이라서 어린이 대회를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어린이 대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게 다문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친근하게 힘이 들어와 있구나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여기 지금 10번째 주제인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 파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들어가게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기독교와 문화와 관련된 이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그 리처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 네, 모르는 분 없죠. 네. 예, 책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 이제
총회에 이제 속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니버가 말하는 5가지 교회와 문화의 5가지 유형 중에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속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친구 관계, 그리고 이제 뭐 다문화, 이런 모든 영역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 주제 안에 5가지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세상, 즉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실천들을 좀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이나 자녀를 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에만 더 집중하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전통적인 그 신앙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십자가잖아요. 네. 수직 또 수평적인 관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과 차별, 어떤 분들 잘못 이해해서 이게 우선이고 나중이라는데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또 어찌 보면 인식시키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고 또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찌 보니까 이 문항들이 진짜 우리가 아이들의 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아마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책을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 뜻강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줄여서 축약한다면, 마지막으로 끝날 때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갑자기 돌발 질문이라 지금 되게 그럴 텐데요. 1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한 문장으로 목사님이 정리해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이 책의 내용 요약 아니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네, 목사님 생각하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교육을 조금 폭넓게 생각하면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든 우리는 이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그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그 속해 있는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영향들이 다 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부모님이 중요하다,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도움이나 방안들을 드리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저는 진짜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그 행복함이 자녀에게 당연하게 저는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더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려운 그런 솔루션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저도 지금 목사의 서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니면 당장 그만둬야 될 일입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인데 처음 만나는 분들 야, 이거 진짜 이제 집에 가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분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뭔가를 나누는,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지금 선물과 상급이잖아요. 그 상급을 좀 누리는데 이왕이면 조금 제대로 서로 데미지가 아니라 시너지가 좀 났으면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의 솔루션 담은 책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진짜 너무 애쓰셨어요. 귀한 책 내시느라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자녀를 좀 잘 양육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또 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결과물로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바빠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실 반드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핑계 안 되죠. 핑계 없죠. 핑계 안 되고 뭐 네. 무슨 써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재밌으면 어떤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혹은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잘 해내고 또 이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자, 이 책을 통해서 뭐 아이들을 변화시키시오. 이거보다는 이 책은 거들 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즐거운가? 그 즐거움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신앙이 우선순위라고 한다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해져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그 답을 깨닫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어찌 보면 마지막 카운터를 잘 날리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들 때 실제로 그냥 단순히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들, 또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같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장시간 동안 이런저런 책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연구소 얘기도 잠깐 듣고 했는데, 앞으로 목사님, 어떤 사역 방향이라든지, 네. 좀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 또 이런 얘기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이 기독교 교육 공부한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교회 현실이나 이런 것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신학이 또 주요한 학문이고 또 신학이 이제 교회와도 바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좀 기독교 교육은 좀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한 학문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 이게 교회 교육은 좀 뒷전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리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 나름대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 연구소 사역으로도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라기는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기관에서 좀 이 중요성을 좀 알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뭐 강의나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인천 제물포나 또 서울 정동, 덕수궁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또 전하는 또 그런 사역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쓰는 집필 외에 좀 학술적인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장의 어떤 이 실천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작동하는지 좀 현장의 언어로 그것을 잘 녹여내서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저희 연구소에 또 해야 될 과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바라기는 또 이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또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또 뭐 물질의 동력자들 하나님 또 붙여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혼자의 또 작은 발버둥일 수도 있지만 좀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좀 기여하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연구소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그 나비 효과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누구 한 사람이 또 발버둥 치고 날개짓 하게 되면 네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목사님 연구소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목사의 소재도 뭐 변방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좋은 영향력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날개짓하면 네네.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돌아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연구소 사역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자녀 교육 방반 처방전. 네.
이 책 같이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으시고 네. 또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희망 있죠, 목사님? 아, 물론 희망 있죠. 네, 우리 자녀들 희망 있죠? 희망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목사의 서재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 모시고 귀한 책 잠깐 나눠봤습니다. 아, 잠깐 아니네요. 꽤 오래 나눠봤습니다. 네, 네. 아마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아마 다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이 키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키우시니까요. 우리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